자, 다음 입론 사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도 모르겠다. 자주 나온다. 자, 입론 사례 갑시다. 다음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에 사용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썸머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찬성 측 갑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이죠. 썸머타임제란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에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간을 1시간 당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일단 썸머타임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 설명을 해준 거죠. 최근 여름 전력 소모가 급증하여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내 전력 소비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고 전력 대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정전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이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일단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최근 여름철에 에너지 문제가 심각성이잖아. 심각성. 한쪽은 심각하다. 한쪽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거.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근무 시간이 유난히 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인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가족 해체 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가족 해체 현상 등의 사회 문제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썸머타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찬성 측 입론이 되겠죠. 찬성 측 입론입니다. 썸머타임제를 시행하면 기대 효과가 나오죠. 전력 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여긴 첫 번째 시행하면 이런 효과와 이런 효과가 나오겠죠. 이건 시행했을 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무슨 효과? 시행했을 때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기대 효과. 다음 썸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얘는 예상되는 반론이죠. 예상되는 반론. 예상되는 반론을 집어넣고 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주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썸머타임제는 실시 전날만 1시간 빠르게 시계를 맞춰두고 이후에는 그 시간에 맞춰 활동하면 되므로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썸머타임제는 날씨가 무더워지는 4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는 거야.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하루 전날만 1시간 빠르게 맞춰두면 되고 또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이제 판단 기준은 3개였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거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이 입론에서 이제 검증해야 될 부분이 어떠냐? 정부에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말했잖아. 이걸 물어본 거야. 그죠? 그래서 입론에서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어긋나는 내용을 고른 다음 해당 내용의 허점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반대 신문에서 사용할 질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에 사용할 질문은 의문문으로 표현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정부에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거의 판단 기준이죠. 사용할 질문 가보자. 정부가 시행한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뭘 제시하는 거지? 뭘 달라고 하는 거야?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료를 나한테 줘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해당해?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성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도 보겠다는 거냐면 네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를 보고 근거가
미미하다는 주장에 뒷받침하는지를 내가 볼 거야 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뭘 보겠다는 거야? 타당성을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겠다라는 거야. 이 질문의 의도는. 됐지? 다시 일단 자료를 줘봐. 보고 나서 그 자료가 믿을 만한지 먼저 볼게. 두 번째, 그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볼게.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 되겠죠. 다음 가볼까? 다음. 썸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전력 소비량이 0.14에서 0.25 감소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출처는 어딘가요? 출처를 대놓고 출처를 물어봤죠? 근거가 뭐 출처를 물어봤으면 이는 뭐가 되겠어? 신뢰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니까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만들어 볼 때 반대신문을 만들어 볼 때 항상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반대신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찾을 때는 첫 번째 상대편의 자료가 나오잖아. 그지? 자료가 나오면 일단 주장이 나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 보는 거야. 주장 근거가 나와서 그 근거의 출처가 명확한지 보는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여기까지가 반대신문이었죠. 입론과 반대신문이었고, 그 다음은 반론이 되겠습니다. 반론. 자, 반론 갑시다. 자, 반론은 상대의 논리에 반박하는 과정이 되겠죠. 논리에 반박하는 과정입니다. 논리에 반박하자. 그래서 근거가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충분함.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이유와 근거가 비연관성. 불충분하고 부정확. 근거가 비연관성. 관련성이 부족하다. 관련성이 없다. 또는 연관이 없다. 비연관성. 이렇게 되고요. 상대의 기본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 상대의 주장과 논제와의 관련성. 기본 입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의 주장과 논제와의 관련성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제가 뭐뭐 하자야. 근데 상대의 주장이 논제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논제와의 관련성 이런 거 이렇게 돼. 상대의 주장이 논제에서 벗어났어.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건 우리 반대신문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반대신문하고 반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런 거야. 반대신문은 어디에 대해서? 입론의 내용이야. 입론의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지. 입론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라면, 반론은 상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제기하고 싶을 때, 요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반대신문은 반드시 입론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을 하는 거고, 반론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제기하고 싶을 때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반론이고, 마지막에 최종 발언이 나옵니다. 최종 발언.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각인시키는 거야. 최종 발언. 마지막에 최종 발언이 나옵니다. 얘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고, 본인의 주장에 간략한 요약, 너무 장황하게 늘어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 마무리니까 요약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재강조. 이렇게. 다음, 관련된 일화나 사례, 비유 등을 이용하여 여기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감정적 좀 그렇다. 감성에 호소한다는 거니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게 최종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 취업 과정에서 출신 대학 기재 금지해야 한다. 토론의 찬성 측 최종 발언 들어봅시다. 야, 취업 과정에서 출신 대학을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가영아, 취업할 때 출신 대학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안 써야 돼?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데 보람이 없는데? 거기다 대문짝 말고 써줘야지.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여기 써줘야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써먹으려고. 생각해봐. 가영아,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를 갔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뿌듯해. 엄마,
나 이래봬도 스카이 나왔어. 이렇게 돼. 그래서 엄마가 자다 일어나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죠. 우리 딸이 전화를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취업하려고 갔어. 출신대학 쓰지 말래. 좀 억울할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써야 되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쓰지 마. 그래요. 여기서는 금지해야 한다라는 토론의 찬성적 최종 발언입니다. 금지해야 한다야. 찬성. 반대 측에서 출신대 기재가 곧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성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능력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대입이 결정되는 만 18세 당시의 능력이고 그 이후 성인이 돼서 부단히 쌓아온 개인의 노력은 무시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김재덕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지만 올림픽이 1년 미뤄진 후 다시 치러진 21년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올림픽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지금 가진 능력을 따지지 않고 1년 전 결과만을 안일하게 적용하며 21년 올림픽을 치렀다면 김재덕이라는 금메달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금메달리스트가 존재했겠죠.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적으로 대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듯,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적으로 대입을 결정한다. 이거 불합리하잖아.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으로 취업시장에 나오는 25세 안팎 청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또한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제대로 된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라도 출신대학 기재는 금지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김재덕 선수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를 인용한 거야. 사례를 인용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것도 예전 이제 비유죠. 빗대서 표현했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적용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 얘는 글씨 크기를 작게 했대. 얘는 크게 했는데. 자, 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된다. 토론의 찬성 측 최종 발언입니다. 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된다. 은채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형제도 폐지해야 되냐? 너 개인적인 물어보는 거야. 응. 그렇지. 아주 훌륭한 답변이에요. 대답하기 넘어갈 때는 나중에 좀 보겠다. 어때? 희서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사형제. 폐지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사형을 집행해야 될 것 같아? 네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모르겠어. 그 개인적인 생각 얘기할 수 있지. 나는 사형은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인간의 생명을, 아니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 같지 않은 범죄를 저지한 사람들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치?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감옥에다 가다 놓고, 밥 주고, 지켜주고, 이런 거 있어요. 기름 아깝게. 바로 집행해야죠. 안 그래? 야,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같이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지. 그래서, 윤지야, 사형 집행하자. 집행해야 돼. 죽을 놈 죽어야 돼. 이렇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찬성! 지금 반대 측에서는 사형제가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이 뒤따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형제 실시가 중단된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했지만 사형제를 집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1997년 이후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있지만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형 집행이 폐지된 나라다라고 보는 거죠. 이 말은 곧 이미 세계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는 수순이며 인권 측면에서도 반인권적이라는 뜻입니다. 독약이 약이 아니듯이 악법도 법이 아닙니다. 일본도 조선을 지배할 때 항상 법을 내세워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의 법은 타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라든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997년이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마지막 사형 집행된 게 그 막가판가? 지존판가? 막가판가? 그런 걔네들일 거야. 사람들 납치해서 살인하고 인육을 먹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 막가판지 지존판지 모르겠는데 걔네가 사형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도 어떤 비유라든지 인용이라든지 또는 사례를 통해서 감성에 접근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론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흑인들의 입학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건 넘어가고 뒤에 토론 발언 순서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반대신문식 토론이에요. 일단 2명씩 있다고 했을 때 2대 2야. 찬성 측 2면, 반대 측 2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봅시다. 자, 입론. 입론은 찬성부터 반대부터? 아까 얘기했죠. 입론은 찬성부터 반대부터? 찬성부터. 그럼 여기는 찬성 몇이 되겠어? 찬성 1이 되겠죠? 찬성 1. 입론을 했어. 입론을 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니? 반대신문이 있어야 되겠지? 그 반대신문은 여기 없어. 그 입론의 순서만 본 거야. 그러니까 찬성 1 다음에는 누가? 반대 1이 입론을 해야 되겠고, 그럼 여기가 찬성 2가 입론을 했으니까 여기는 반대 2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반론은 어떻게 되냐? 반론은 누구부터? 반대부터. 그래서 반대 1, 찬성 1, 반대 2, 찬성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렇게 되겠죠. 입론은 찬성 1, 1, 반대 2, 2 이렇게. 반론은 반대 1, 찬성 1, 반대 2, 찬성 2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순서. 그런데 이 토론 순서를 보면요.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게 짜여져 있나요? 라고 보면 어디가 더 유리한데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요? 찬성이 더 유리할까요? 반대가 더 유리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설득을 할 때요. 마지막에 발언하는 게 가장 또 유리해요. 마지막에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어느 쪽에 있어? 찬성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이 더 유리합니다. 찬성 측이 유리하죠. 무슨 발언과? 최초 발언과. 최초 발언이라고 할까? 처음 발언과 또 마지막에 발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책임 원칙에서 어떤 책임 원칙이라고 했죠? 입증 책임 원칙이라고 했죠? 입증 책임 원칙이라고 한다면 증명하는 쪽은 누구 쪽에 있겠니? 찬성하는 쪽에 있겠지? 그래서 찬성 측에 유리하게 해준 건 찬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고 뭐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 입증 책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찬성 측에게 유리한 발언을 준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요즘 대세가 세다 토론이라고 합니다. 반대 신문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와 있고요. 위의 기본 토론 순서에 따르되 반대 신문 시간이 주어진대. 그러니까 반대 신문 시간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토론의 깊이를 좀 더 깊이를 더하기 위해 각 단계가 끝난 후에 생각할 시간 뭘 갖는다? 작전 타임을 갖습니다. 작전 타임을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세다 토론이죠. 반대 신문식 토론인데 반대 신문 시간이 주어지는 토론법이고요. 토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각 단계가 끝난 후 생각할 시간, 즉 작전 타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다 토론의 순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론은 어디부터 가죠? 입론 누구부터? 찬성 1.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반대신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반대신문은 반대 1일까요? 2일까요?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반대 2가 됩니다. 반대 1이에요. 반대 2가 반대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입론이니까 반대측 입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대 1이 되겠고요. 여기서 반대 질문은 다시 찬성 1이 하게 됩니다.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게 돼요. 자, 입론 나왔으니까 여기는 다시 찬성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반대 신문은 뭐가 되고? 반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반대 2가 되겠고, 반대 신문은 찬성 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론과 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토론의 깊이를 더해서 각 단계가 끝난 후에
생각할 시간이라는 이제 작전 타임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작전 타임을 주는 거죠. 한 번 입론이 끝났어. 작전 타임. 뭐 입론이 끝났어. 작전 타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반론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반론은 누구부터? 반대측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 1. 그 다음에 여기가 찬성 1. 반대 2. 찬성 2. 이렇게 돼요. 요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어떤 진도의 내용은 얼추 끝났고요.